40이면 흔들리지 않는다. 네. 막 미친 듯이 흔들리잖아. 50 이후에 지천명인 줄 알았잖아. 문제가 지천이야. 부부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너무 왜냐면- 정신 차리면 네. 이 집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던데요. 근데 어떤 친구들을 만나시길래 또 그런 얘기를.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뵀는데 네.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가진 게 표정뿐입니다. 워낙 또 말씀 잘하시기로 유명하셔갖고 지금 뭐 상담 프로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아침마다 이혼 숙녀 캠프 많이 네네.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 너나 잘하세요. 허생허사구나. 근데 저한테는 어림도 없죠. 방송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방송이요? 음. 방송은 정말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노인을 원래 전공을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노년이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네. 한국 노인 상담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열었어요. 어. 왜냐하면 일반 상담은 많이 하는데 네. 노인 상담하는 데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필요한데 없다면 그거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노인 상담 센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노인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노인 전문가를 찾는데 노인 전문가가 사실 많지 않았고요. 그때 마침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방송사에서 PD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다가 제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러면 당신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해서 한 기독교 방송국에 가가지고 노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게 말이 조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시고 그때부터 다른 작가님들이 막 연락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05년이었는데요. 네. 2005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20년간 하셨네요. 네, 쭉 지금까지 또 감사하게 또 제 역할이 또 작고 크게 있을 수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네. 그 50의 기술이라는 그 책까지도 이렇게 발간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짝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50의 기술 말고도 네. 책이 많았고요. 아. 근데 잘 안 팔린 거고요. 50의 기술이라는 이제 제목 자체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매력 있죠. 네. 근데 보통 보면 50의 기술을 누가 읽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딱 50의 타겟팅이 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 그렇죠. 네. 50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 책을 읽을 수 있고 50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책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50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스펙트럼 중에서도 50이란 나이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년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본 거죠. 뭐 40이 뭘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아름답고 또 여전히 힘이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삶에 있어서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아직 대단히 아파본 적도 없고 여전히 월경을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을 아주 뿜어대고 있고 이런 이제 여성성과 남성성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아직은 시작하지 않은 때가 40대예요. 50이 되면 여자 몸도 변하고 남자 몸도 변하고 이제 퇴직이 앞을 다가오고 있고 애들은 커서 덤비기 시작하고 그쵸.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나의 안쪽 바깥쪽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네. 이제 향후 일어날 돈 털릴 일은 이제 눈앞에 뻔하고 네. 제가 볼 때는 마흔이 흔들리는 나이지만 50이야말로 진짜 고민이 현실로 다가오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이 50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좀 만들어보고 의미 있게 좀 괜찮은 삶을 살아보려면 뭐가 필요할까 아무리 뒤져봐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책이 50의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사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왜 공자님이 40이면 불혹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네. 미혹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넘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막 미친 듯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있죠. 네, 네. 50이 딱 됐는데 50이 넘으면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천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뜻을 안대요. 근데 제가 50이 넘어보니까 50 이후에 지천명인 줄 알았잖아요. 문제가 지천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0이라는 요 세상이 세계가 굉장히 혼란의 유니버스다. 아주 혼돈의 세상이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어른임내 하고 살아가야 되고 부모이지만 나이 든 부모로 또 살아가야 되고 이런 맞아요. 여러 복잡다단한 변화들과 또 적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잘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 50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 바라보고 있지만 50
40대가 된다고 하면 내 삶에 약간 성적표 같은 느낌? 아이들은 어떻게 컸나? 뭐 가정은 어떻게 꾸렸나? 또 경제력으로 얼만큼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나? 혹은 아, 난 좀 못 살았나? 약간 자괴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주시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인생이 맘대로 안 돼요. 네. 우리가 뭐 처음에 착 계획표 딱 세워보면 방학에 뭐 동그라미 탁 그리고 자료 촥촥촥 해가지고 아침 6시 기상 뭐 공부 막 독서 막 해서 운동 다음 날이면 다 무너지잖아요.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획했으나 계획대로 된 바 없고 또 우리가 뭐 정말 운이 좋아서 결혼을 하고 정말 더 운이 좋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배우자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아이들과 쫙 살아갈 것 같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변수잖아요. 네. 그런데 성적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이를 먹으면 누적된 세월의 그 구간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제 30이 딱 해서 하나의 책처럼 묶이고요. 40이 쫙 해서 하나의 책처럼 묶이고 이제 50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권의 책을 봤더니 어떤 것도 베스트셀러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그 인생의 작가로서의 나는 보다 괜찮은 베스트셀러를 쓸 줄 알았더니 딱 돌아보니까 지난 건 한숨이고 남은 건 주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뭐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부부가 남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삶은 배우자가 있어도 나는 외로운 거고 더군다나 자식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며 가며 문제덩어리에다가 아직도 내 돈에 그 연금에 빨대를 꽂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은 왜 이런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위치 또 내 배우자와의 관계의 위치 때로는 내 배우자였던 사람의 혹은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관망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50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거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때로는 성취한 것 같지만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이쁘고 날씬한 애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삶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또 나보다 똑똑한 애들도 망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보다 더 행복하고 막 와가지고 막 자식 자랑하고 막 이런 애들은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걔네들은 더 조심하게 살아가지고 나만 넘어지고 걔네 넘어지지도 않아요. 이러한 삶의 여정이 때로는 정리의 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30대에 누군가는 잘 되지만 나는 주식에서 망할 수도 있는 거고 40대에 어떤 애들은 뭐 좋은 학교를 가서 이런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난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내 애는 대학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 거고 50이 됐을 때 남들은 퇴직금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미 다 써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나는 예상치도 못하게 내 배우자가 뭐 왜 돌아오고 하는 또 다른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시점이라면 중간 지점에서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네요. 점검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잘못했던 거 뭐 후회하고 다 좋은데요. 저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는 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50이란 나이가 옛날하고 다르게 여전히 still young, 젊다. 그리고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우린 여전히 꿈꾸고 소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막 춤을 추더라도 한번 내 춤을 한번 춰보자. 이런 의미로 50의 기술을 그런 가지고 생각을 있죠. 말씀하시다가 잠깐 생각이 든 게 상대 평가를 하지 말고 절대 평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긴 했어요. 아우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절대 평가했는데 점수가 낮아.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더 재앙이에요. 자기 개발을 해야죠,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남의 눈으로 살지 말고 네 삶으로 살아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절대 평가할 때 누군가는 내가 1점에서 10점까지일 때 내 점수가 2점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8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두 사람의 여정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여정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왜 2점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8점이라 말하는가? 그러면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 안 바꿔줘요. 그렇죠. 마음이 정말 아주 질긴 놈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나한테 들러붙어 있는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나한테 때로는 자존감이라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나한테는 뭐 너의 성격이라고 말하고 너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점인 사람은 8점으로 마음 바꿀 게 아니라 3점 될 생각을 하자. 8점인 사람은 9점이 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8.1이 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스스로는 일만큼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쯤 되면요. 음.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있고 멘토가 있고 뭐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저희 같은 나이는요. 선생님이 없어요. 다 그래서 죽었어요. 물어볼 데가 없고 맞아요. 배울 때도 없고 물론 주변에 배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남의 말을 이제 듣기는 귀가 너무 굳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받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보통 50이 넘잖아요. 그 귓근육이 막혀서 다 잔소리처럼 들리고 네가 내 삶을 어떻게 네. 하냐 이렇게 얘기가 보통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전 책 읽기를 정말 권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라고 많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MZ 세대 얘기 하잖아요. MZ가 보통 3요를 한다. 그럼 라떼는 3야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MZ 세대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3요를 하면 라떼가 3야를 하는 거예요. 해보란 말이야. 당장 하란 말이야. 야! 이렇게 해서 3야를 한다. 맞아요. 이런 네. 얘기 하는데 결국 나이 먹으면서 이런 것들은 많아지고 채워지는 건 적기 때문에 아집과 고집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하더라도 나에 관련된 혹은 조언을 하더라도 그게 싫고 밉게 느껴지지 곱고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럴 때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활자예요. 그래서 읽는 책도 되게 중요하고 내게 닿는 책을 또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2라는 지점에서 3으로 혹은 8이라는 지점에서 8.1로 이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 나이가 되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중심인 사람이 부부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저 집은 저랬더래, 이 집은 이랬대, 뭐 이렇게 카더라 얘기하면서 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부부도 있고 없는 부부도 있겠지만 상담을 많이 올 것 같아요. 네네. 오시게 되면 50대 분들은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하시러 오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부부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너무 보면- 정신 차리면 네. 이 집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친구들을 만나시길래 또 그런 얘기를. 네. 근데 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분명한 건 50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색을 갖추고 싶어 해요. 구색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된 마치 내가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네. 쓰지 않는 그 물건들을 놓으면서 거기서 약간 만족을 하는데 50대가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부 간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집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 집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행복한 주제를 딱 보면 대부분 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있는 현실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의 이 기준이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아이들이 꽤 커서 50대가 되면 일명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하거나 혹은 막내가 대학을 입학하게 돼요. 흔히 우리가 일본에서 시작한 대학 이혼이라는 게 이때 많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때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코를 그렇게 골아요. 그러니 이때 수면 이혼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요. 네. 거기다가 이때 의외로 외도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도 사건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런 3대 이혼이 50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 저 집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 없는 부부는 없어요. 행복한 부부는 문제가 없는 부부가 아니라 문제를 잘 처리하는 부부 혹은 문제를 잘 감추는 부부라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추는 게 맞아요? 아니면 들고 일어나서 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항상 극대 극이에요. 항상 그 극대 극인데 저는 정말 힘차게 싸우면서 정말 욕설과 고성과 또 뭐 정말 몸싸움을 해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차라리 저는 외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싸움도 습관이에요. 습관이어서 우리가 흔히 갈등형 부부가 이렇게 막 파이팅이 넘치는 부부예요. 이런 부부들은 쫙 싸우고 그다음 부부 생활을 쫙 진하게 그다음에 우리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 조금 있으면 또 쫙 싸우고 이렇게 50년 10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진짜 짧으면 50년 재수 없으면 한 100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네. 그러면 우리 부부가 너무 뭐 공감하시네. 분명한 건 싸우는 부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싸우고 싸움은 일명 폭력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가속도가 항상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의 싸움이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땐 대단하다가 50대 60대 가면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힘이 없어지면 도구를 써요.
아 정말. 예, 이게 부부 싸움이 격화된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차라리 이럴 때는 이런 싸움 자체를 그냥 외면해 버리는 이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일단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싸움 자체는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해치고 너도 해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약간 냉랭한 게 더 나아요. 그래요. 그러면 근데 보통 냉랭하면 저는 그것도 마음속에 이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뭐 저만의 이제 철칙은 아무리 싸워도 이 침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아하. 네, 싸워도 여기 안에서 싸우고 물론 아이들 있을 때는 덜 싸우자. 이게 있어갖고 마음속에 이혼을 갖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았었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를테면 부부싸움을 탁 했어요. 어마하게 막 욕도 하고 막 시비간지 다 나오잖아요. 개소말량 소닥 쫙 나오잖아요. 딱 싸우고 난 다음에 네. 각방을 쓰는 부부와 네. 뭐 시비간지 다 나와도 한 방에서 다른 욕 깔더라도 이렇게 같이 있는 부부가 있잖아요. 누가 더 빨리 화해를 하는가? 누가 더 불안감이 낮은가? 싸워도 한 방을 쓰는 부부가 훨씬 더 불안감이 낮아요. 맞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전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호흡도 대화한다. 호흡도 섞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방에 있었다는 얘기는 서로의 존재를 어쨌든 견뎌준 거예요. 그쵸. 그럼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많이 해보신 거죠. 네, 근데 그럼요. 안 견디고 사는 부분은 없어요. 문제는 요즘 부부는 잘 견디지 않기 때문에 요새 이제 맞아요. 부부 상담을 네. 하잖아요. 참지 못하죠. 특별히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왜 참아요? 제가 왜 참아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얘기해요. 그럼 헤어지시든가요. 다만 이 자리에 왔다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 온 거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전 50대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부부의 준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뭐 뻔한 얘기지만 첫 번째로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에서 발생한 일만 다루자. 맞아. 과거 다 끄집어내면 안 돼. 과거 끄집어 오고 가문 끄집어 오고 그럼요. 그러면 이래지 우리 집 너무 이번 큰일 생에 나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싸울 때라도 삼가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전 진짜 부부들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제 중요해요. 있어요. 네. 이혼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혼해 하는 말은 마치 심리학에 보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해란 말은 정말 혀를 앙 물어야 돼요. 앙 물어가지고 내가 정말 최악의 순간에 그 선택을 할지라도 그 말은 상대방 마음에서 상상하게 하지 말자.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우리 이기세요. 엄마가 나한테 한 얘기인데. 이기려고 하면 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어떻게 약을 올리는지 100%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종 싸우는 목적은 이혼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고치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번 생이 어려우니까요. 어. 그러니까 고친다는 건 뭐냐면 내 틀에 맞추겠다는 맞아요. 거예요. 나만의 프레임이 있어요. 제가 부부들 사이에 참 안타까운 부부, 특별히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부부들 혹은 불행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부들 딱 살펴보잖아요. 자기만의 행복 구조가 있어요. 그 행복 구조에 내 배우자가 딱 들어와서 구색이 맞아야 돼. 그래서 그 그림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그림은 이번 생에 안 맞춰져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만의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그 그림 속에 누군가를 강제로 데려온다는 얘기 뭐냐면 이 상대방에게 그게 구금이에요. 가두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부부들이 그림이 다를 때 그림을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만 교체해요. 하나씩만 교환을 해서 자기 그림에 상대가 한 걸음 들어올 수 있게만 해요. 완벽하게 그 사람을 내 것에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게 아니라.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런 강박을 줄여야 되고요. 그 행복에 대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행복 같은 거는 없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별일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요. 막 그래서 맨날 짜릿해. 환자예요, 이거는.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너무 중요하다. 그놈의 SNS에서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자기의 아바타를 내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뭐 이렇게 살아. 우리 뭐 여행을 왔어. 우리 뭐 선물을 했어. 그 순간 말고는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사진을 찍지 불행하고 싸울 때 누가 사진 찍어요? 그러면 사진도 앱 쓴다. 그럼요. 그러면 그래서 내 이건 얘긴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 어쩌면 그들의 소설 속에 우리는 내 현실을 가져다가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건 바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가 꼭 갖춰야 될 것,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50이 되잖아요.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해 줘야 돼요. 맞아. 부부도 경쟁해요. 이를테면 뭐 혜원 씨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축구 선수가 남편인 게 아직은 맞죠? 네네네. 음. 아직 맞아요. 네, 아직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다 방송을 하잖아요. 네. 방송을 하는데 물론 내 남편 잘 되면 너무 좋죠. 내 아내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남편들은 아내가 조금 잘 되거나 그러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바람을 빡 이러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무시하는 말들을 가감 없이 하고 또 한 번 올라오면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그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건 우리 부부는 내가 내 남편에게 정말 최악의 순간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그래도 당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 없어. 난 당신 같은 아내를 본 적이 없어. 당신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해.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끊임없이 인정을 해준다는 건 내가 이 사람과 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부부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화가 없어도 돼요? 많은 분들이 네. 이 대화 때문에 환장해요.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안 하면 그들의 니즈를 모르는데. 그렇긴 한데 네. 어떤 집들은 말이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많이 오고 가요. 근데 이 대화도 일종의 훈련이고 이 대화도 약간 고기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집안이 3대째 말이 없어. 뭐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집들은 대화 자체가 내 DNA에 이게 활성화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해야 될지 이전에 했던 대화를 현재 대화에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표현 방법을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이 아내는 뭐냐면 나에게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표현하는 게 다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서로의 대화의 방식, 곧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표현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혀가 쇠로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게 자체가 무거워서 아래로 척척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역할이 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혀가 무겁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건 아닌데 내가 사랑받고 싶은 방식을 아내가 요청을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표현하고 참 좋을 텐데. 안정환 씨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곡물 듯이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공물도 난 공이고 어, 몰려다녀 이렇게. 그러니 착각하지 말 것. 대화가 없는 집이라고 불행한 집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몸의 대화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아쉬움이 있으니까 몸의 대화도 괜찮죠. 네. 얼마나 좋아요. 바디 투 바디. 네.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트렌드. 50 넘어가잖아요. 네. 바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집들이 많아요. 내 바디가 노바디였으면 좋겠는.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면 일단은 몸의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남자도 정서에 남자도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도 사랑받고 그렇게 싶은데 칭찬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럼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정서적인 조우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남자의 몸을 그 여자의 몸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루만지고 싶지 앉아가지고 마네킹 쓱쓱 만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분명한 건 네. 몸의 대화도 있으면 최고예요.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화에 대한 헌거가 되게 커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몸의 대화를 하니?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말의 대화 없어도 몸의 대화 가능해요. 그런데 말의 대화가 있으면 더 좋겠죠. 다만 이 남자의 침묵 가운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를 알아채라. 그리고 이 여자가 늘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몇몇 가지 특정한 행동들이 있어요. 툴툴 그러면서도 밥은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약간 거칠고 약간은 유치한 방법일 수 있지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I love you, you love me 이런 대화하고 막 뭐 부부가 막 뭐 깨가 쏟아지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1%예요. 영화 속에서만. 그럼요. 우리 대부분은 다 99%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은 우리는 뭐 매일 대화해. 그 집 아마 싸울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싸우죠. 예, 그러니까 여하간 대화가 잘 되는 집도 있지만 우리 집이 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 상상처럼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는가, 또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랑을 대체할 또 다른 단어, 이를테면 그게 의리라도 해도 좋아요. 때로는 서로를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잔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싫긴 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관심이자 방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사람도 처음에 말이 없었어요. 정말 말이 없고 표현을 안 해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제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바뀌죠? 바뀌죠. 네. 네. 이게 뭐냐면 호르몬의 변화인가요? 호르몬의 변화도 있죠. 우리가 이제 교차가 되니까요. 교차가 돼서 사실 뭐 저는 거의 호르몬은 남자예요. 그러나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은 저는 사람은 나이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역할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말, 이를테면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혜원 씨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말을 단어로 문장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가 있어서 우리가 다 행복해? 약간 이런 느낌? 네. 혜원아, 보통 혜원아 이렇게 부르나요? 네. 혜원아, 네가 있어서 우리 집 이렇게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나요? 알려줬어요.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세뇌시켰다고 혼날까봐 지금 아니에요. 긴장했어. 반드시 세뇌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를 20년 걸려도 못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왜냐면 오글거린다고. 맞아. 아니, 오글거리면 처음에 그런 말 어때요? 못했었어요. 그럼요. 이게 뭐냐면 인생에 이렇게 사람을 다림질해줘요. 삶이. 좋은 배우자는 또 다른 배우자를 다림질을 해줘서 그 구겨졌던 삶을 이렇게 펼치거든요. 그렇다고 구김살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 배우자에게 요청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내 배우자에게 또 물어봐야죠. 자기는 혹은 당신은 살아가면서 이 말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꼭 해줬으면 좋겠는 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어? 물어보시면 되게 뭐 우물쭈물하긴 하겠지만 몇 번에 걸쳐 기분 좋게 물어보면 꼭 대답을 할 텐데 그러면 오글거리더라도 꼭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사람은 오글거려도 그걸 좋아해요. 그 외도하잖아요. 외도가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오글거림이 그녀들에게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우리한테 있고 그러니까요. 그들한테 있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도 해야 되는데 맞아. 우리는 이제 요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하는데 네. 내 남편한테는 못하죠. 어렵죠.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문턱 한 번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러면 그런 얘기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기 나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10만 원을 주겠어.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처음에 1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아싸 해서 하잖아요. 나중에는 돈을 주지 되나? 않아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쓰는 요법인 거죠, 뭐. 그럼 인간은 다 똑같아요. 뭐 네. 눈두개, 콧구멍, 귓구녕, 입 뚫려 있는 사람들은 다 오장육부가 비슷해요. 그 심정의 오장육부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저도 고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좋아해요. 그 단어 쓰면 되게 오빠인 척하고. 나 대신 누가 다른 사람이 오빠라고 부르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부부가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저는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연기는 밤낮으로 해야 돼요. 저만 하겠어요? 그저 하겠어요. 그럼요. 할 것 같아, 나는 100%.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조루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조루는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